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포핸드의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입니다. 자, 제가 2편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몸을 쓰는 동작이었습니다. 그죠? 이 몸을 쓰는 동작이 우리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지금 이 키네틱 체인 팔 동작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향이 가능한 바퀴죠. 앞바퀴. 네. 엔진과 조향이 같이 이어져야 내가 파워 있는 샷을 정확하게 코트 구석구석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이 또 운영이라는 부분이 또 나의 예측과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저의 강의가 이렇습니다. 1편 기술과 운영, 2편 잭나이프로 몸을 쓴다. 몸을 써야 파워가 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키네틱 체인, 팔의 조향 부분, 조향이 될 수도 있고 파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고급적인 스킬로 간다면 이렇게 저의 강의는 이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초보는 하수, 하수는 중수, 중수는 고수, 고수는 초고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년간을 동호인들을 가르쳐 보고 얻은 확신이며 제 이 코칭 방법인데요. 우리 동호인분들은 이 키네틱 체인이라는 단어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실 겁니다. 키네틱 체인이란 무엇인가? 포핸드의 키네틱 체인이란 무엇인가? 키네틱 체인의 뜻은 운동사슬입니다. 운동사슬. 이게 포핸드에서 키네틱 체인은 포핸드를 치기 위한 공의 임팩트 전까지의 이 관절이 쓰이는 순서를 보고 우리 포핸드의 키네틱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키네틱 체인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제대로 된 임팩트의 힘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이 키네틱 체인의 순서를 미리 제가 정해 놓겠습니다. 이 숫자로 이따가 설명할 때 약간 제가 숫자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0번이 있습니다. 0번. 0번은 발바닥, 지면 발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면 발력, 발바닥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 그게 0번입니다. 그리고 1번이 발목, 2번이 무릎, 3번이 골반과 허리를 정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4번이 어깨, 그 다음에 5번이 발꿈치, 6번이 손목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포핸드를 치기 위한 관절의 순서입니다. 지면 발력에서 올라오는 힘을 발목과 무릎 턴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골반, 허리, 어깨, 발꿈치, 손목까지 전달되는 회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회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쇄적인 반응이죠. 회전에서 나오는 연쇄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회전력 이외의 단어는 이게 여기서는 말씀을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저 고급적인 스킬로 들어가면 또 다르게 제가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키네틱 체인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키네틱 체인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손목을 6번이라고 말씀드렸고 팔꿈치를 5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1, 2, 3번, 4번까지가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였는데 5번, 6번이 제대로 된 움직임이 순서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이게 1, 2, 3, 4, 5, 6번 그 다음에 헤드 턴이 돼야 되는데 이게 1, 2, 3, 4번까지 왔다가 5번, 6번이 여기에 관절에 힘이 들어가서 경직되어서 이 순서가 엇갈리는 경우에 스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올라오다가 스윙이 나오다가 여기서 끝스윙이 이래 돼버리는 경우죠. 이게 5번, 6번이 제대로 순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헤드 끝까지. 자, 여기서 그러면 4번까지가 경직이 4번부터가 경직이 된다면 우리 동호인분들 특히 이 여성 동호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힘을 많이 줘야 공이 나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4번, 5번, 6번 관절들이 힘이 들어가서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스윙이 굳은 스윙이 돼버리는 거죠. 자, 제대로 된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번, 4번, 5번, 6번까지 6번을 지나서 헤드 끝이 도는 제대로 된 스윙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키네틱 체인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된다면 이 스윙이 끝이 굉장히 부드럽죠.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 4번, 5번, 6번이 굳었을 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이 연쇄적인 반응을 못한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빠른 공에 대한 대비가 늦습니다. 첫 번째 서브 리턴에 대한 이런 반응이 늦습니다. 왜냐면 자, 키네틱 체인이 맞는 순간에 이게 순차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이 빼고 라켓을 빼고 테이크 백과 이 팔로 스로가 굉장히 빠르게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뺄 때부터 라켓을 뺄 때부터 키네틱 체인이 4번, 5번, 6번이 굳는다. 자,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반응이 이 관절들이 통으로 움직이면서 스윙이 커지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서브 리턴의 반응이 늦고 그 다음에 공을 칠 때 포핸드를 칠 때마다 뭔가 백스윙이 늦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낮은 공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키네틱 체인이 엇갈리고 제대로 돌지 않아도 낮은 공은 그나마 칠만한데 길고 높은 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키네틱 체인이 꼬이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이 될 겁니다. 뭐냐면 높은 공을 와서 친다고 쳤는데 길고 높은 걸 친다고 쳤는데 뭔가가 이 팔이 순서가 꼬이는 듯한 느낌. 이게 아닌데 뭔가 라켓이 탄력적으로 스윙이 나가지 않고 뭔가가 이게 순서가 엇갈리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선수 때까지는 이 포핸드를 굉장히 못 쳤었거든요. 특히 이 키네틱 체인에 대한 순서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키네틱 체인을 바로 잡아야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기술과 운용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공의 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제일 고급적인 기술이죠. 이 스윙의 세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스윙의 세분화를 하면 자, 빠른 공이 왔을 때의 이 빠른 작은 테이크백,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실기 위해서 찬스볼이나 힘을 실을 때의 이 스윙의 이 세분화, 크게, 작게, 크게, 작게, 더 작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 일단 통으로 돌아가면 4번, 5번, 6번이 굳어버리면 탄력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키네틱 체인의 이 중요한 점과 그 다음에 이 키네틱 체인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키네틱 체인에 대한 이 연습법과 방법과 이 부분은 초보, 하수, 중수, 고수, 초고수, 그 다음에 선수, 현역 선수들까지 다 나의 포인트가 정말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 이런 디테일함이 없는 이런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선 정말 똑바로 직선을 보내고 싶은데 좌우로 살짝 틀리는 거. 그것 또한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레벨 수준 불문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나의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켓을 준비 자세에서 몸을 살짝 틉니다. 몸을 되도록이면 완전 좌로 우로 완전히 틀지 않고 살짝 다리만 이 스퀘어 스탠스죠. 일자로 왼발은 살짝 앞을 보듯이 이렇게 놓고 가슴도 앞으로 살짝 연 상태에서 라켓을 준비 자세에서 밑으로 뺍니다. 수직으로. 쉽게 생각하면 볼링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빼서 밑으로 일자로 빼는 겁니다. 일자로. 자, 내 느낌에서 밑으로 일자로 빼서 일자로 스윙하고 왼쪽 어깨 위로 라켓 헤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라켓을 잡아주시고요. 이 동작을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서 여기서 라켓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에 이 몸의 웨이브, 몸의 반동을 느끼셔야 됩니다.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 전체적으로 팔 동작 여기 어깨부터 발꿈치, 손목, 헤드 순으로 이 순서를, 웨이브와 순서를 전체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 키네틱 체인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 스윙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옆으로 빼십니다. 그리고 옆으로 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라켓 스윙을 밑에서 위로 빼서 여기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한 공 높이는, 지금 이 스윙에 대한 공 높이는 공이 낮은 공을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켓을 지금 헤드, 그립이 위로 오게, 헤드가 밑으로 오게, 여기서 밑으로 오게 거꾸로 세워버렸죠. 이 상태에서는 높은 공을 치지 못합니다. 왜? 라켓 헤드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올 때에 공이 맞아야 되며, 올라올 때에 공이 맞으려면 공이 높은 위치에 있는 공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빼서 다시 위에서 밑으로 나오면서 공은 헤드가 위로 올라올 때 맞으며, 그 다음에 이 공은 최대한 내 기준에서 일자로 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준비. 탕.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이거를 라켓을 밑에서 위로 빼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올 때에 팔을 많이 뻗지 마십시오. 그냥 공 맞추시면서 헤드만 올라오면 되십니다. 헤드만 올리는 겁니다. 헤드만 올리는 겁니다. 공은 나의 생각대로 가야 되며 정면으로, 일단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정면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조금 된다면 정면으로 가는 공이 내가 보내려고 하는 공의 궤적
쪽과 약간 오차 범위가 없다면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컨트롤 해 보시는 겁니다. 정면, 왼쪽, 오른쪽. 여기서 절대 스윙을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공을 세게 보내려고. 근데 이 키네틱 체인이 꼬여 있는 분들은 이게 본인이 천천히 하려고 공을 천천히 살살 치려고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분일수록 이 관절에 지금 이 웨이브 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제 스스로 공을 던져 놓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왼손에 공을 들고 공을 약간 밑에서 위로 던집니다. 내가 라켓을 빼고 여기에 이 순서를 느낄 수 있게 천천히 위로. 자, 보십시오. 시. 기본적인 크로스 스탠스, 내추럴 스탠스의 스텝을 밟아 주시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공은 항상 헤드가 올라올 때 맞아야 됩니다. 자, 높낮이는 처음에 이 연습을 하실 때 높이가 약간 높아주면 훨씬 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향 스윙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살짝 위로 해주시다가 조금 이 상향 스윙이 느껴진다. 뒤에서 나오는 이 라켓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러면 공을 궤적을 낮추시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여기서 치고 나서의 헤드가 올라가는, 공을 뒤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을 치고 올라가는 이 순서도, 느낌도, 팔에 대한, 라켓에 대한 움직임도 느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작을 처음에 하시는 분, 자, 키네틱 체인이 잘 원활하게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공이 사방팔방으로 막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내가 보내는 목표 일직선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게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이 간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이 간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이 팔 동작을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공을 옆으로 치시는 겁니다. 원래 포인트를 치듯이. 뭐 라켓은 밑으로 뺐다가 옆으로 나오고, 밑으로 뺐다가 옆으로 나오시면서 이 헤드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을 느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공을 그전에는 힘을 줘야 날아가던 공이 이 키네틱 체인, 이 팔의 올바른 움직임으로 공이 굉장히 수월하게 날아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팔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런 스윙을 하면서 밸런스가 막 좌우로 움직이던 스윙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지금 같이 옆에 놓고 어느 정도 여기 느껴진다면 원래 테이크백 자세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또 원래 자세로 돌아갔을 때 세게 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근데 단번에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정말 꼬여 있는 분이라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난타 랠리 도중에 이렇게 이 스윙으로 연습하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웬만하면 랠리도
랠리 중에서도 낮은 공을 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왜 낮은 공을 치려면 아까 전에도 이 키네틱 체인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높은 공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키네틱 체인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낮은 공에 치는 그 스윙 결이 훨씬 더 힘을 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야 이 움직임이 스스로가 느끼기에 더 좋은 순서가, 이 리듬이, 이 웨이브가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은 공을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치면서도 상향 스윙의 이 웨이브가, 이 웨이브 반동이 잘 맞아 떨어지면 공이 굉장히 살살 쳐도 잘 나가기 때문에 툭툭 친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훨씬 더 느낌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감이 조금 익는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헤드를 올리는 겁니다. 옆으로.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백스윙과 함께 좀 더 높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뒤다.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저 취소 칠 건데. 형, 게임할 때 이거 오차 없잖아. 다 하잖아. 참. 진짜, 너, 수고지, 구멍가게로 하는겨. 지금 하버드생이 하는데. 참. 자, 이번에는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이 키네틱 체인을 100% 이용해서 어떠한 샷이 가능한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연습 도중에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게 연습을 하다가 잘못 따라 하시면 키네틱 체인이 다시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제가 조금 오버도 좀 못해서 여러분한테 좀 실감나게 이렇게 시범을 보여봤는데요. 이 키네틱 체인을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기술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보여드린 연습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조금 더 공에 대한 컨트롤, 부드러운 스윙, 아름다운 스윙이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빨리 시작했다. 와, 신발 타시겠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의 이 코칭, 강의 스타일도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저의 강의가 이렇게 좀 순서별로 순서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몸 쓰는 동작에 이어서 키네틱 체인, 팔 동작 이런 부분에 이어서 그 다음 강의도 이어서 가는 강의가 될 거고, 그 강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